특별 권력 관계와 특별 행정법 관계입니다. 자, 먼저 이 목차가 왜 나왔는지부터 볼게요.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 합치해야 될 그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불렀어요. 성문법원, 불문법원이 있고 그 법원이 적용된 관계가 공법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사법관계하고의 구별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공법관계의 주체와 관련해서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구별실익은 피고적격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공법관계가 적용되는 공법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여서 그때 권리가 공권이었고 공권은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중에 개인적 공권 그 중에서도 소극적 공권과 적극적 공권이 있는데 적극적 공권 안에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 총권이 있다고 했죠. 자, 지금 나오는 건 이런 공법 관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행정법 관계가 있어요. 자, 특별 행정법 관계가 있는데 특별 행정법 관계는 뭐와 구분되냐면 특별의 반대는 아니죠. 특별의 대치점에는 일반 행정법 관계가 있겠죠. 이 특별 행정법 관계가 보통은 행정법의 특별한 분야, 강론에서 논의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경찰 행정 분야라든가 또는 공물법 또는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공용부담법 이런 것들이 다 특별행정법 분야가 돼요. 이런 특별행정법 관계는 특별한 행정 목적에 맞는 재량이 많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행정법 관계에 관해서 과거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특별행정법이란 단어 대신 특별 권력관계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특별행정법 관계로 굳어졌습니다. 특별 권력관계는 뭐냐면요. 왜 논의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공법 관계인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분야는 포괄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필요한 포괄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별한 지배복종 관계. 그래서 포괄적 지배를 위해서 포괄적 명령권이 인정되는 관계. 포괄적 명령권.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말이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은 반드시 법의 근거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포괄적 명령권이 있다는 말은 구체적인 개별적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정되는 분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 연원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통치행위를 했던 것처럼 국왕이 권력을 시민혁명 이후에 국왕이 권력을 내어놓으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대권에 관해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겨주어 이게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고 두 번째는 적어도 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가 내 부하 공무원들을 명령하고 하는 것들은 너네가 만든 즉 시민의 대표가 만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겨져 그래서 나온 게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챘겠죠. 뭘 눈치채요? 이런 특별 권력 관계는 통칭이와 마찬가지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즉 논의의 실익은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사법심사가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대상적격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특별권력관계가 인정돼서 특별권력관계는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본다면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상적격 결여로 부적법한 소재기, 즉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특별권력관계의 대표적인 건 공무원의 근무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무원의 근무관계도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로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경찰 조직에 있으면 경찰 조직에서 피라미드의 계층적 구조 내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 업무 지시,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뭔가를 위반했다고 해서 만약에 직무 지시 또는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내부 징계가 특별 권력 관계라고 본다면 그런 내부 징계 처분에 관해서 못 다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징계가 너무 부당해. 그러면
못 다툰다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다툴 수 있겠죠. 나의 권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부 징계 처분이 내려왔다. 그럼 당연히 공무원은 공무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특별권력관계는 2차 나중에 시민혁명 이후에 논의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소송의 대상을 개발주의를 취하고 있고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내지는 국민의 권리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권력 행사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심사를 제한하겠다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특별권력관계를 뭘로 봤느냐? 특별행정법 관계로 봤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행정법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특별행정법 관계로 봅니다. 그러면 특별한 행정 목적에 맞는 재량의 여지는 인정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봅니다. 특별권력관계와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부정하는 견해는 특별행정법관계 내지는 일반 행정법관계로 보는 견해예요. 자, 여기 봅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본다면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에 있다면 특별권력관계를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한다면 사법심사가 안 된다. 소외 대상이 안 된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법 각하가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의 내부 징계 책임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특별행정법 관계로 본다면 또는 일반 행정법 관계로 본다면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둘 다 동일해요. 그런 차이점은 뭐냐? 일반 행정법 관계로 볼 때와 특별행정법 관계로 볼 때는 사법심사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법심사는 가능하나 만약에 일반 행정법 관계로 본다면 재량의 여지에 관해서도 특별한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행정법 관계로 본다면 특별한 행정 목적에 맞는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재량 범위를 일탈, 남용하지 않는 다음에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로 가는 견해가 다수 견해라고 보여져요. 특별권력관계란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연상단어 포괄적 지배복종관계. 다시 한번 특별권력관계는 포괄적 지배복종관계입니다. 논의의 실익은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결국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부정설이 다솔이 됐고 부정설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봤던 것을 일반행정법 관계 내지는 특별행정법 관계로 보는 견해로 분화가 됐다. 두 견해 다 전면적 사법심사는 가능하나 특별행정법 관계로 본다면 특별한 행정 목적에 맞는 재량의 여지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논의의 실익은 뭐라고요? 사법심사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질문도 사법심사 가능성으로 나오겠죠. 암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권력관계란 권력자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은 임용, 그리고 재소자 같은 경우는 형사 판례 확정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 의해서 수감되는 거, 원인에 의해서 성립돼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포괄적 지배권과 상대방의 복종 의무인데 여기서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면 법의 근거 없이도 포괄적인 명령권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이 말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된다 함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네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면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얘기겠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법심사가 안 된다면 국민의 권익구제가 안 되는 것이죠.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면 국민의 권익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걸 인정해서 아예 사법심사로부터 배제시켜서 국민의 권익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거 인정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는 겁니다. 제한적 긍정성은 독일의 울레고이스가 주장하고 있는데 국내 학자는 취하는 학자는 없어요.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을 하겠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법치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또는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칭에서 봤던 것처럼 필요는 법을 모른다. 그러한 격언하고 연결되겠네요. 전면적 부정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내지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일반 권력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일반 권력관계라는 말보다는 일반 행정법관계 내지는 특별행정법관계로 보는 견해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학설은 이름만 제대로 쓰면 돼요. 개별적 부정설은 특별권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일반 권력관계, 비권력관계로 구분하는 견해인데 학설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설사적 의미만 있지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설을 취하면서 다만 특별행정법관계로 보는 견해가 다수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적용을 제한하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부정설입니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 또는 특별신문관계에서 일반 조항이나 포괄적 수권, 포괄적 수권이라면은 포괄적 법적 근거로도 얼마든지 그런 명령권을 발령할 수 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공무원 조직, 특히나 이런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특별행정법 관계입니다. 경찰 행정 분야죠. 포괄적 수권이라는 건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에 보면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근거로 보는데요. 이걸 보통 포괄적 수권 규정이라고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 그리고 경지법 5조 1항 3호 이런 것들이 포괄적 수권 조항으로 우리가 보죠. 이렇게 특별행정법 관계에서는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괄적 수권, 즉 포괄적 수권이라는 말은 권한을 수여한다는 건데 포괄적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특별행정법 관계, 특별한 신문 관계에는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문을 가진 자 사이에 성립되는 특별한 법률 관계를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다가 의미 종류에다 쓰기도 해요. 어떻게 성립하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 형집행법 이런 것들이죠. 특히 수용자 같은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용 처분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임명 같은 건 못하죠. 자, 입학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도 성립하고 상대방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른 일방적 결정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로 성립하기도 합니다. 종류는요, 예전에 국민 배우 문근영이 있었죠. 근영, 감사. 두 문자로 근영감사라고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공법상 근무관계, 이게 여기에서 군복무 또는 공무원의 근무관계, 이게 우리하고 가장 연관이 있겠네요. 다음 영조물,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인데 영조물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인적 물적 결합체, 가장 대표적인 게 국립대학, 국립대학이라고 했죠. 국공립학교의 재학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조물 하면 국공립대학 떠올리면 돼요. 국립도서관, 교도소, 재소관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자, 근영감, 특별감독관계인데 이거는 공공조합, 조합은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시사적인 내용이 많죠. 이거는. 자, 이런 조합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왜냐면 공공조합은 나중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한 포괄적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다만 감독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근영감사, 공법상 사단관계, 여기도 특히 감독관계에서 공무수탁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공법상 사단은 조합이었죠. 조합이 여기는 이 조합보다는 공법상 사단에 넣는 게 좋겠어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 사단관계입니다.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근무관계는 공무원, 영조물 이용관계는 특히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특별관리감독관계에는 이건 공무수탁 사인에 관해서는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공법상 사단관계는 사람이 모여있는, 조합원이 모여있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행정법 관계의 내용은요, 특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포괄적인 명령권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또는 포괄적 징계권을 인정하기도 해요. 다만 고유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기는 견해대립이 있다. 오늘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상 부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고유한 법규명령 제정권은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줄 때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만 이런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규명령은요, 법규명령의 의미가 뭐죠? 법규명령은 우리 법규성 앞에서 배웠죠. 법규성이 있는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죠. 이게 명령이에요. 총리가 명령하면 총리령, 각부 장관이 명령하면 부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령을 보통 법에서는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죠. 법규성이 있는 명령인데 법규성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법규성의 연산단어, 대외적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은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내부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있어요.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이라도 불러요. 법규성이란 말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질을 말하죠. 다시 한번, 법규성이란 연상단어,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질을 말한다. 국민의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성질이죠. 따라서 대통령의 명령이, 총리의 명령이, 각부 장관의 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질 때 그걸 법규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법규명령은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명령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위임을 해줄 때만 이러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위임은 구체적 위임을 원칙으로 해요. 포괄적 위임은 안 됩니다. 이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법규명령 제정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회에서 위임도 안 해줬는데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률에서 수권해줬을 때만, 즉 그 권한을 줄 때만 어떤 권한을 수여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수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률의 새로운 법규사항, 즉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부분을 정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주는데, 위임을 해주는 건 바로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있는, 그걸 새로운 법규상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권이라고 하고, 그런 권한을 주는 규범을 수권 규범이라고 부르죠. 이런 수권 규범이 있을 때만, 법률에서 일정한 권한을 수여할 때만 행정부 내에서 행정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입법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 행정 입법으로서 지금 본 대통령의 명령인 대통령령, 다른 말로 시행령이죠. 또는 총리령, 부령, 다른 말로 이런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또는 고시, 훈령, 예규, 지침, 통첩, 이런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수권이 필요한 건 법규명령에 한정합니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권도 필요 없어요. 내부적 기준을 정할 뿐이니까. 수권이 반드시 필요한 건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명령을 협의의 행정입법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광의 행정입법은 행정규칙까지를 포함하면 광의의 행정입법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자, 이런 특별행정법 관계, 특별권력관계는 지금 취하고 있는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독일의 울레 교수도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행정법 관계를 보는 거죠. 이때 법치주의가 적용되느냐? 먼저 법률 위법.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명령권, 징계권을 발동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유불은 근거라고 했죠. 법률 원칙은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따라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특별한 행정 목적에 맞게 포괄적 명령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포괄적 법적 근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포괄적 명령권, 징계권 또는 법규명령 제정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근거가 유보였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 목적이 공익이잖아요. 특정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 수권도 가능하다는 말은 포괄적 법적 근거를 얘기합니다. 포괄적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하게 쓰는 게 일반적 법적 근거 또는 모두 개자를 써서 개괄적 모두 포괄한다는 말이죠. 법적 근거. 포괄적, 일반적, 개괄적 거의 동일한데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법률 원칙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행정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다. 자,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건 뭐냐면 처분성을 인정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특별권력관계, 예를 들면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 그리고 국립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그리고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특히 서신검열 같은 경우는요,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서신을 검열하면 개봉하면 이미 침해가 종료돼 버리죠. 소의 이익, 소액을 줄여서 우리가 소이익 이렇게 쓰고 더 줄여서 소익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이런 소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조의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보충소 원칙을 인정해서 헌법소원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죠. 침해의 계속 반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봐줘서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단순하게 하면 될 부분입니다.